그런 반품 DB 중에서 큰 효율을 낸 적 여러 번 있습니다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분리수거 대상이냐 왜 날 그런 걸 주냐 뭐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. 네. 전화 영업이 익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?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화해서 상담 나오셔가지고 계속 카톡을 하시고 회사랑 문자를 하시고 막 이래요. 그런 보험들입니다. 120만 원 정도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계약의 고객으로 모셔서 120만 또 뭐 전화를 잘 안 받는다. 또 좀 뭐 촌마디가 아닌 것 같다. 싸가지 없는. 뭐 그렇게 하더라. 근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DB를 주시는 이유는 고등어와 또 방금 익힌 치즈로 만든 음식과 DB는 시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. 왜냐하면 퍼미션 DB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고객님 우리 전문가가 며칠까지 아니면 뭐 2, 3일 후에 그 안으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했는데 6, 7일 지난 거죠. 그럼 사실은 못 쓰거든요. 그 구매자가 DB를 반납하거나 이럽니다.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그런 반품 DB 중에서 큰 효율을 낸 적 여러 번 있습니다. 가령 어떤 거는요, 7번 전화했는데 안 받더래요. 그거를 그 사장님이 저를 주시길래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분리수거 대상이냐, 왜 날 그런 걸 주냐, 뭐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그분한테 추가로 6번을 더 전화했으니까 13번 전화한 거죠. 근데 6번째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. 받았네. 예. 근데 저는 전화 영업이 익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?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화해요. 보통은 이제 고객님들 보장 분석 때문에 전화들이 뭐 누굽니다라고 하는데 화를 냈죠. 그러니까 고객도 황당한 게 일단 야단 맞았잖아요. 변명을 먼저 하시더라고요. 제가 애플 코리아 직원인데 한 달에 절반은 미국에 있었고 한 달에 절반은 한국에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제가 국내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 거예요. 근데 전화를 못 받은 건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화상 그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꼭 그때. 그때 전화하면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? 근데 제가 화내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상담을 드리고 이랬는데 상담 나오셔가지고 계속 카톡을 하시고 회사랑 문자를 하시고 막 이래요. 그래서 분주한 것 같아요. 왜 바쁘십니까? 막 이랬더니 사실은 집이 요 코앞인데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뭐 들어올 때 뭘 사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길래 사모님이 그러면 출산이 언제냐 몇 개월 남았다 태아보험 가입하셨냐 그런 보험도 있네 이런 식으로 돼서 태아보험과 그 두 분 부부의 보장성 보험에 누락된 담보나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또 다른 건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배우자 상호 간의 책임도 있지만 내리사랑에 대한 책임도 있어서 생명보험까지 한 보험료가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 우선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0만 원 정도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계약의 고객으로 모셨어요. 120을 추가로 받으신 거예요? 추가라기보다 제가 한 게 120만 원. 그러니까. 근데 제가 감사하고도 놀랬던 건 뭐냐면 왜 놀랬냐면 왜 이런 DB를 그분은 버리셨을까? 안 받으니까. 7번 해도 안 받으니까. 13번을 안 받은 DB. 그거를 받아서.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지만은요, 뭐 070 전화가 오거나 또 후즈콜 이런 거를 깔면 대출, 굴비 사세요, 뭐 이런 거 뜨잖아요. 그거 안 받잖아요. 근데 그냥 안 받지 않고 거절로 설정하지 않습니까? 수신 거절로 하든가 거절 처리하든가. 거절 처리가 안 된 모든 DB는 살아있는 DB입니다.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. 사무실 전화가 아니라 주로 핸드폰으로. 예. 하면은 핸드폰은 웬만하면. 왜냐하면 사무실 전화로 하면 당장 못 받는 전화는 피드백이 사무실로 가요. 그러나 핸드폰은 내가 자리를 떠나더라도 핸드폰으로 옵니다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전화는 잘 받는 고객이었는데 여수라고 멀다고 안 가더라고요. 그분은 제가 볼 땐 서울 밖을 떠나지 않으신 분 같아요. 여수는 서울에 없는 우리 자동차 주차장처럼 요트 정박장이 있는 도시입니다. 요트를 타시는 분들은 차량을 타시는 분들보다는 좀 경제적 수준이 높겠죠. 비용이 엄청 근데 들어요. 그거를 우리가 차량을 한 군데 주차를 해도 월 한 2, 30만 원 되는데 요트 정박장이면 몇백 내겠죠. 그렇죠. 예. 그런 요트 정박장이 있는 도시가 여수인데 멀어서 안 간다. 제가 배불렀죠. 속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. 가셨나요? 제발
전화도 안 하고 끊었으면 했었어요. 근데 역시 제발 받으면 가야 되니까.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은 무려 10번 정도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. 10번. 그래서 왜 11번째 통화하면서 왜 안 받았냐고 역시 화를 내면서 그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그러면? 이제는 그게 하나의 패턴입니까? 그게 아니라 네. 어차피 버린 딥이잖아요. 서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. 서로 부담이 없어 화를 내는데. 그래서 전화를 왜 안 받, 물론 이게 화를 낸 건 아니고요. 전화를 왜 안 받으셨어요?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참 황당하죠. 여수는 전라도 아닙니까? 전라도에 계시는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가 자기 그러니까 친정은 서울이에요. 근데 공부는 경상도에 사셨더라고요. 그래서 여수 분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독일 법률서적 번역가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번역할 때는 신경 쓰이는 일체 액티비티를 안 한답니다. 전화를 안 받았고.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하는데 보험이 22건에 월납보험료 411만 원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. 22건. 예. 그 중에 3건은 종신보험인데 일시납으로 완납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 걱정은 별로 없으시고요. 보험도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는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고 치아보험 4건 또 4건? 네. 또 수집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예전에는 실손보험을 필터링해서 건너내는 기능이 없었습니다. 네네. 지금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이렇게 가입하려 그러면 해소 조건부 승인이라 그래가지고 접수는 되지만 출금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확인서가 들어와야만 이게 되는데 예전엔 그게 없었잖아요. 실손도 5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막 웃으시면서 보험 말고 딴 건 없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. 다 갖고 계신 거예요. 그러나 보장 분석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보유 계약이 아무리 많고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시더라도 없는 건 없는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. 그렇죠. 있어요. 꼭 있어요. 그런데 월납 심해보험 없을 겁니다. 그거. 월납 411만 원을 내시는 분이 정말 주요 담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없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남편분까지 해서 또 치매보험까지 해서 치매보험은 또 약 6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받고 계약을 했어요. 중복된 거 좀 정리해 주셨나요? 일부 정리는 했고요.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오래된 보장 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요. 줄일 거 줄이고 뺄 거 빼고 키워준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담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또 보험하고 와인하고 친구는 옛날 게 더 좋고요. 전부 다 포괄적이에요. 친구도 옛날 사람들은 내 컴플렉스를 별로 따지 않더니 보험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전 보험 중에 오히려 갖고 있는 게 좋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 없는 거라서 권유를 해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계약을 깨고 신계약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계단을 딛고 올라가면 더 높은 데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을 계단을 치우고 벽만 쳐다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의 보험의 보장으로부터 이탈된 공간에 놓일 수도 있으니 제발 잘 보시고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. 맞아요. 저도 이제 상담 가서 보장 분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도 제가 메트라이프 거 막 깨고 이거 다시 해주세요 하신 분이 계세요. 근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종신이야. 그래서 2009년도면 먼저 했고 주계약이고 예정일이니까 좋고요. 놔두시고요. 이것도 놔두시고요. 3개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랬어요. 그리고 빠진 거 이거 정도만 하니까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. 아니 다 정리하고 새로 해달라니까 옛날 게 훨씬 좋아요. 깨지 마세요.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신입들 후배들한테도 그래요. 옛날 보험 깨지 마라. 웬만하면 깨지 마라. 나도 한 2년 차 때 과오를 범한 적이 있거든요. 그 고객 거를 정리하고 했는데 그 아주 조그만한 특약이 여긴 있는 거야. 근데 제가 한 거에는 그게 없어요. 네. 그것 때문에 왜 이 혜택을 못 받냐고 고객 컴플레인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. 그때 이거 정말 신입 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깨는 거는 욕먹는 거다라는 이게 또 있어가지고 조심하면서 오히려 빈틈을 공략해서 보강하고 그렇죠. 적게 받더라도 관계 쌓아서 더 길게 보는 그런 어떻게 그런 보면 영업을 했죠. 쓸데없는 오지랖이죠, 그죠?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더 안 좋은 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이준성 부장님 모시고서 DB 영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슬슬 좀 재미난 또 새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또 강의도 하시니까 DB 영업 거절이 없는 DB 영업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147부에서 제가 한번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